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성입니다.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고 직장도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이었기에 너무 좋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여자인데 제 입장에서는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녀도 제가 싫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연애를 하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전 신부 잘 만났다는 칭찬을 수없이 듣고 직장에 복귀해서도 부럽다는 말을 귀에 딱지 않게 들으면서 전 자연스레 아내란 여자를 제 사람으로 쟁취한 뿌듯함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꽤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뭐든 자기 마음대로였고 외식하는 메뉴도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식하고 몸매 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져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살아보니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제가 뭘 많이 먹거나 아내가 싫어하는 삼겹살, 곱창이나 내장탕을 시키면 욕하면서 자리를 뜨거나 아예 며칠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식성이라는 게 있는데 소고기 등심 200g만 먹는 아내 앞에서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그랬다간 며칠간 냉전을 각오해야만 했죠. 사람에게 먹는 낙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니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술, 담배를 금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가 담배 피고 술 먹는 것까지도 절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외엔 돈 잘 벌고 집안 정리정돈, 인테리어 감각, 요리 솜씨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고 비슷한 성향의 남자를 만났다면 아내에게도 더 좋았을 텐데 일반적인 보통의 남자라면 어느 누구든 견디기가 힘든 그런 여자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도 살다가 지쳐서 같이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장인어른이 직업군인이라서 워낙 엄하기도 했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와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의 직장에서 큰 비리가 터졌고 타부서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살도 빠지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자 그때부터 강박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의부증이 시작되어 안 그래도 힘든 제 결혼 생활이 이제는 피마르는 결혼 생활로 2차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가를 내서 휴직하게 되었고 그럼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웬걸요? 저에 대한 집착과 추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부서 여직원이 일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아내가 받고는 저에게 내연녀라는 둥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목을 졸라서 일주일간 목이 잠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의 손찌검도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아프기보다는 모멸감이 심했는데 어느 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맞대응을 했더니 의자를 들어올려 저에게 던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살아야겠기에 그걸 피하면서 아내를 본능적으로 밀치고야 말았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절 쥐어패던 여자가 그거 좀 밀렸다고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뭐 그 일은 어찌저찌 잘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점점 아내가 공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저도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장인어른이 상처를 보시고는 물으시기에 저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소연식으로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 감히 남자 몸에 손을 대냐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전 뜯어 말리고 장모님을 혼절하시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는 어릴 적부터 장인어른께 심한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장모님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 그게 이제 와서 나를 향해 발현된 거구나 하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내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어린 시절의 심한 체벌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을지를 생각하니 이제까지 아내에 대한 미움과 서러움, 모멸감 등을 저 나름대로 해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품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과정을 넘어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아내에게 뭐든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기로 약속했고요. 물론 진료실은 따로 다니지만 제 제안에 동의해준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여기에 개인 심리상담도 병행했는데 그 상담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아내를 평생 힘들게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체벌로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었답니다. 고교 시절인데 모든 입시교재를 갈갈이 찢어버려서 부모님이 새로 다 사주셨다고도 하더군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잠을 못 자는 아내였지만 캠핑카를 렌탈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여기저기 자주 다녔습니다. 자연과 마주 대하는 게 늘어갈수록 아내가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사람들이 있건 말건 말다툼도 크게 하고 손이 올라갈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아픔을 잘 알기에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아내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에는 말이 가족여행이지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숨이 갑갑했었다는 겁니다. 전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로 했고 원치 않으면 아기도 낳지 말고 둘이 오붓하게 살자고 말했죠. 그러자 망설이더니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 치유하고 나서는 복직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스트레스 받을까봐 고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 복직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때 저희에게 큰 변화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네,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 기간 동안에는 약도 끊어야 하고 입덧이 시작되면 계속 누워있어야 할 텐데 아무래도 복직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내였지만 막상 임신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휴직을 연장했습니다. 원래도 잘 안 먹고 몸매 관리한다고 빡세게 운동에 매달리는 아내가 안 돼 보여서 임신 기간 중에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임산부 요가 등록해주고 제가 요리를 배워서 태교해 주온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먹여주었습니다. 한 3개월까지는 정말 피골이 상접했었는데 입덧이 서서히 가라앉고 나서는 제가 해주는 요리와 사내 진미를 구해서 같이 먹으면서 예쁘게 볼살도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태교를 하면서 아내가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간혹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있는데 전처럼 저에게 공격적으로 덤비진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그나마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죠.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숨이 차고 힘들다면서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는데 저는 그 시기도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간 사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너무 염려가 되어서였죠. 그러다가 저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사노동은 제가 거의 해주며 아내의 마음 편한 태교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 분만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생각해서 가족 분만실로 들어갔고 아내와 함께 호흡하고 힘을 주고 손을 잡고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아팠는지 제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더군요. 초산이라 그런지 18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내는 손발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달라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연신 아기를 배 위에 놓고 쓰다듬었습니다. 양가 식구들도 저희 아기의 출산을 기뻐해 주셨고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산후조리원 특실에서 4주 동안 있으면서 완벽하게 모유 수유를 성공시켰고 몸도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집에 와서 베이비시터분과 함께 아기를 키우면서 사람이 예전처럼 예민하고 까칠한 면이 나아져서 타인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가 바쁜 탓에 복직을 하게 돼서 퇴근할 때까지가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아내는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가끔이지만 들러서 아기도 보고 가신다고 들었고요.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면서 삼겹살과 쌈 그리고 된장찌개를 준비해서 퇴근하는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손질된 곱창과 양을 꺼내 같이 구워주었고요. 이게 뭐 별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의 아내에게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기에 저는 그 밥상이 너무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제 냄새나 보기에 괜찮냐고 했더니 이젠 견딜만 하답니다. 그날의 만찬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돌잔치를 앞두고 있어 열심히 이벤트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딸을 보니 저희 부부의 과거가 떠올라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신혼 초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저와 아내의 사랑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비였던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가시밭길이었지만 말처럼 순간이었고 그때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